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이 틀렸다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 기억이 왜곡된 것 같고 내가 예민한 걸까 스스로 의심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너 왜 그렇게 예민해? 너가 오해한 거야. 그런 말 한 적 없어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면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거짓말이나 조작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점점 통제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작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말로 시작하지만 점점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상대에게 의존하도록 유도합니다. 문제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은 이 상황을 자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나를 조종하는 무서운 가스라이팅의 특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기억을 의심하게 만든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기억을 조작합니다. 이들은 직접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상대의 기억을 뒤틀어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분명히 상대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는데도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라고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처음에는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내 기억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가스라이팅의 가장 무서운 점은 피해자가 점점 자신의 기억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단순히 부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가 착각한 거야. 그건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렇게 느낀 거지. 그런 일은 없었어. 라는 식으로 확신에 찬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라고 생각하던 것이 점점 내가 잘못 기억했나 보다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기억이 틀렸다는 확신이 들면 상대의 말이 맞다고 받아들이게 되고 더 나아가 내 생각보다 상대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피해자는 점점 자기 확신을 잃고 모든 것을 상대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상대가 굳이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내가 착각했나, 내가 예민한 걸까 하는 생각을 하며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게 되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기억이 재구성됩니다. 기억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가스라이팅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자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절대적으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부정당하면 누구나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억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과 내 기억을 계속해서 부정당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스스로 내가 착각했나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된다면 지금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 감정을 무시하고 과민 반응이라고 한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불편한 감정을 느끼면 그것을 무시하거나 과장된 반응이라고 몰아갑니다. 이들은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대신 오히려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예민하거나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나를 분명히 무시했는데도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하면 너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 정도 가지고 화를 내?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분명 상대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점점 내가 오버하는 걸까? 이게 정말 화낼 일인가? 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점점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믿지 못하게 됩니다. 원래라면 상대가 잘못한 행동에 기분이 나빴을 텐데 이제는 내가 너무 민감한 걸까? 괜히 분위기를 망치는 건 아닐까? 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방식이 계속되면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예민하다, 피곤하게 군다, 너만 그런 거 신경 쓰는 거야 라는 말을 듣게 되면 결국 감정을 숨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결국 감정이 무시되는 것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점점 더 조종당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점점 더 강한 방식으로 통제하려 들 것이고 피해자는 더 이상 그것이 문제인지조차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마치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여기게 됩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된다면 지금 내 감정과 반응을 제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예민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진짜 내가 예민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가 내 감정을 무시하려는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문제를 내 탓으로 만든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문제를 상대방의 탓으로 돌립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 내가 화낸 거야. 네가 오해한 거지.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너만 문제 삼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런 말이 계속되면 나는 점점 문제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원래라면 상대가 사과해야 할 상황인데도 오히려 내가 사과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만 제대로 하면 관계가 괜찮아질 거야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나를 조종하려 하고 결국 상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이게 내 잘못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내 탓으로 돌리는 사람과의 관계는 분명 건강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점점 상대의 기준대로 살게 된다. 처음에는 사소한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었는데 상대가 그거 별로야 라고 하면 처음에는 웃어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점점 내 취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라는 고민이 늘어나면서 어느 순간 상대의 기준대로 행동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조종이 지속되면 결국 나는 상대의 의견을 거스를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이렇게 하면 상대가 뭐라고 할까? 라는 고민이 먼저 들고 점점 내 생각보다 상대의 생각이 더 중요해집니다. 결국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선택이 점점 줄어들고 무엇을 할 때마다 상대를 먼저 신경 쓰게 된다면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심리적 조작이 아닙니다. 결국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상대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신호를 인지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특징들이 나에게도 해당된다면 지금 내 감정과 기억을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가 건강한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